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이 발생하면서 이제 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를 웃돌면서 의료체계 붕괴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8,000명이 코앞인데 현재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통 이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는 화요일까지이고 수요일에 대폭 증가를 하는데 예. 지난주 수요일에도 약 7,175명으로 이게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네. 그 7,175명보다도 653명이 많다는 것은 계속 증가 추세라는 걸 뜻하고 또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면서 어제는 5,525명이었는데 2,3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이 추세가 이번 주의 추세를 알 수 있는 상황인 것인데 예. 상당히 좀 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더 방역 지표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중증 환자가 58명이 늘어나서 964명이 이게 역대 최고치인데요. 네. 예. 사망이 70명이나 있었는데도 위중증이 58명이나 넘어갔다는 건 이거 뭐 이 자체가 위중증 환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1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만 해도 1,583명인데요. 네. 작년 1월 20일부터 지금 거의 2년 동안에 4,456명이 사망하셨는데 이 한 달 반 만에 35.5%, 즉 3명에 1명 이상이 이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모든 방역 지표가 지금 어디가 정점인지를 알 수가 없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하고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확진자 수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가 병상이거든요. 병상 상황을 자세히 보면 지금 중환자 병상 전국적으로 242개 남아 있고요. 수도권은 114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가동률이 전국으로 보면 81.4%, 수도권이 86.4%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병상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게 지난번에 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서 네. 비상계획을 발동할 요건으로서 이 중환자 가용률이 75%가 넘어가면은 위험 수준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미 넘어간 지는 네. 한참 됐고 81.4%라는 의미는 사실은 가용할 병상, 즉 빈 병상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가 병상을 계속 확보하여도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쫓아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유행의 규모를 지금 줄이지 않는다면은 의료 체제의 붕괴가 뭐 머지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사실은 병상 대기 환자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즉 사람들이 대기를 하다 보면 악화되고 갈 병상이 없게 되면은 위중증 환율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런 병상을 대기하시는 분들 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지금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수도권에 있어서만 병상 대기 중이신 분이 807명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하루뿐만 아니라 2, 3, 4일 대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예. 특히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이 악화되어서 입원을 해야 되실 분들이 응급실이라든지 실제 병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마땅한 병상이 없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중증도가 악화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적어도 병상 대기하는 환자들이 없고 일단 입원할 수 있는 가용 병상이 있어야만 응급 이송을 한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병상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병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242개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다 채울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다 채워지지도 않는 것이죠. 네. 항상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는 스텝다운해서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가고 하는 데는 항상 시간들이 걸리고 예. 또 이 병상 숫자로는 통계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가용 병상이 아닌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 지금 상황은 뭐 완전히 찼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예. 사실은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위중증 중환자실이 상당히 좀 비는 경향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예. 그거보다도 더 많은 환자들이 중환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마저도 지금 사망자 증가 추세에 비해서는 중환자실의 이 가용 예. 병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네. 거기서 더 이제 중환자가 뭐 1,000명이 넘게 새로 발생하면은 거의 이제 스탑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미 뭐 1,000명에 가까워진 수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 병상들을 중환자 병상들을 늘린다 할지라도 늘리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네.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병원에 있는 일반 중환자실을 바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중환자실 코로나 중환자실을 더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확보는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행의 규모를 줄이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서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것이 중환자 수를 줄이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중환자실 퇴실 기준을 개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치료를 마친 환자가 이 코로나 병상에 오래도록 머물지 않게 한다 이런 취지인데 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건 회전율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네. 중환자가 아닌 상황, 네. 중환자가 아닌 상황이라는 의미는 코로나에 관해서 중환자가 되셨던 분들이 다른 기저질환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자체로만 보면 중환자실에 계셔야 되겠지만 네. 감염병 자체가 이미 감염 전파력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중환자실에서 사실은 좀 준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회전율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판단 기준이 사실은 그 현장에 의사 선생님들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네. 판단 기준 자체가 방역 당국에서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중환자실 의사 선생님들의 그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병상을 뭐 앞으로 늘리겠다고 계획도 하고 늘리곤 있지만 병상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인력이 그만큼 배정이 돼야 치료가 가능한 건데 이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청와대 앞에서 의료진들이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작년에 대구에서 일시적으로 의료 체제가 좀 붕괴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중환자실에 못 가고 병상 부족이 생기고 이랬을 때 우리가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전국에서 자원봉사 의료진들을 모집을 해서 예. 단기적으로 이 임시 선생님들을 사용하는 즉 의료진, 간호사, 뭐 행정인력 모든 인원들을 사실 예산만 투입한다면 충분히 마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병상 자체를 절대 수를 늘려야만 되지 임시 병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행정명령으로 다른 병원에 또는 어떤 공공병원이라 할지라도 환자를 내보내고 다시 전담병원으로 바꾼다 하는 방식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담병원을 의료원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전담병원으로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 그거에 더해서 실제로 뭐 가건물이라도 그 의료원 앞에다가 지어서 거기에 의료진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 시설을 갖춘다면은 꼭 전문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가 예. 의사 선생님과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즉 병상 대기를 하지 않게끔 하는 임시 병상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적 모임 규모 축소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유행의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강화된 규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유행의 규모는 뭐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네. 이 추세를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1월 1일 이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4단계를 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단계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 사적 모임 제한 같은 것들도 5인 이하로 가서 뭐 2명이든지 3명이든지 하여튼 최대한 강력하게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도 뭐 지난번에는 9시, 10시 뭐 이 정도 했었는데 이걸 뭐 8시로 하든지 뭐 락다운이 아닌 정도의 수준 예. 뭐 저녁 6시 이후에는 테이크아웃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은 시행할 시기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 이것이 확진자의 수, 유행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네. 억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말 고강도 조치를 시행을 한다고 해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리 두기 기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지금 연말 대목인데요. 연말까지 우리 모임도 많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이 대목 시기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얻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 피해 보상은 좀 선제적으로 하면서도 아주 좀 두텁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기간이 뭐 한없이 길어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일단은 2주일이라도 강력하게 하면서 네. 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생활 방역 철저히 하시고 또 3차 접종이 계속 속도를 내게 된다면 뭐 연말 이후가 되면 이런 효과들도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우리의 방역에 생활 방역에 의한 여러 가지 유행 억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다면은 올해가 지나면서 내년 초쯤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억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먹는 치료제도 그 시기 정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뀔 수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뭐 최악이기 때문에 예.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선제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연말을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역 패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가 요즘 최근의 이슈인데 지금 학부모들이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학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말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접종률이 최고로 높아져서 80%가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20%의 학생들이 학원을 못 간다, 학원 독서실을 못 간다면 이것조차 이 불평등한 상황이 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연내 개선 방향을 마련을 하는데 이 개선을 하는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이 적용 시기를 내년 한 3월에서 5월 정도로 늦추는 방법이 제일 유력해 보이죠. 그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유행의 규모도 잡힐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학원이라든지 이런 독서실 같은 데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7세부터 12세까지이기 때문에 연령별로 실제로 17세 16세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령별로 적용을 하는 것. 그다음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그 학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두기를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타협점을 찾아서 이 학부모들과 방역 당국 간의 대화,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방역 수칙, 방역 패스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먹는 치료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 알약 고위험군의 입원과 사망을 89%까지 낮춰준다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약이 정식적으로 출시되기까지는 아직 뭐 FDA 승인 등 뭐 여러 좀 절차가 남아 있긴 한데 보통 이 정도면은 국내 도입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일단 미국도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FDA 네. 승인이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네. 예. 지금 말씀하신 89%는 3일 이내에 복용했을 때 89%고요. 네. 이 처음에 1차 임상시험 종료한 후에 신청할 때에는 83%가 5일 이내에 복용했을 때 83%라고 그랬는데 이게 88%로 높아졌습니다. 예. 네. 즉 1,000명 정도의 임상 자료가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5일 이내에 복용할 경우에는 이 예방 효과가 더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즉 내년에 이 승인을 한다 할지라도 네네. 우리가 지금 선구매한 물량은 한 7만 명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쓸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확진자가 7천 명씩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네. 이 7만 명분이라는 건 사실 한 달분 정도도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파이자의 이 팍스로비드라는 이 약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입니다. 뭐 네. 일단 단기적인 임상 효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몰루피라비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효하고 부작용도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예. 네. 또 한 가지는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변이에도 이런 약 경구 치료제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약들이 우리 재택 치료하는 데 있어서 경구 치료제로 고위험군에서 이 위중증 환자를 입원율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사실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먹는 치료제 확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돌파 감염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3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4차까지 맞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4차를 맞아야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 면역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 장기 이식을 했다든지 항암 네.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원체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한 사람들, 뭐 또 비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4차 접종을 2개월 이내에 맞는 3차 접종 이후에 2개월 이내에 맞는 이런 접종은 필요해 보입니다만 예. 실제로 3차 접종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항체의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는 우리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3번 정도까지 맞았을 때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감염 예방 효과에 더해서 입원하거나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효과들은 상당 기간 안심할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직까지 4차 접종을 고려한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네. 문제는 이게 또 새로운 변이주. 지금 오미크론만 해도 이게 예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주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개량된 백신을 맞아야 될 4차 백신은 아마 필요할 시기가 올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상황만으로 보면 우리가 3차 접종만 잘 받는다 할지라도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감염 예방 효과와 또 중증 사망 효과는 상당히 큰 부분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은 아직은 4차 접종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